모든 대책들이 최근에 집값이 왜 오르는지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무조건 과열되는 시장에 그 사는 구매력을 낮추겠다라는 취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구매 심리라는 거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대책이 끝났을 때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, 그것보다는 당장 못 사게 만드니까 오히려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빨리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형국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. 거래량은 굉장히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하는 것들이 저가가 아닌 호가 위주로 거래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15 대책 이후에도 뭐 매매 가격,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, 오히려 전세 가격에서도 월세로의 전환 때문에 주거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.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너무 길게 잡아놓긴 했어요. 내년도 말까지 37곳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, 사실 그것을 뭐 해제가 가능하다, 뭐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죠. 다만 37곳을 지정했을 때 당장에 과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열되는 지역을 지정했을 때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우려되는 지역까지도 미리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과열되지 않았고 지정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거래량이라던가 가격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인다면, 그런 지표를 근간으로 해제할 수 있는 좀 그 방법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을 갑자기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한번 지정했으니까 끝까지 밀고 가는 것보다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지표라던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지수,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굉장히 재산권 침해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들은 일부 해제 쪽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. 과거의 방식으로 공급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. 이제는 이제 그 수요자들이 신축이면 무조건 따라서 거기를 산다거나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.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가 많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작년과 올해 굉장히 명확하게 가격이나 거래량으로 보여줬어요. 그 지역들의 공급이 원활하게 빠르게 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줘야 시장에서도 기다리면 나오겠구나 하고 반응을 할 텐데, 사실은 거기는 재정비밖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번에 9월에 나왔던 대책은 오히려 재정비보다는 뭐 3기 신도시라던가 뭐 LH 중심의 빠른 공급을 하겠다,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민간이라기보다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지금 뭐 이렇게 강남의 새 지역구, 그리고 뭐 마포구, 용산구, 성동구, 뭐 한강벨트라는 단어 요즘에 나오잖아요. 그런 지역들 위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졌는데, 사실 LH가 그 안에서 할 만한 땅은 없거든요. 거기는 대부분 민간이 갖고 있고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라는 방식으로 재정비로 신축이 나와줘야 되는데, 그 얘기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. 뭐 지금은 이제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, 무조건 신축이라고 해서 반응하는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났다. 공급 부족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신규 입주 물량이 평년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냥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심리적인 부분이었다면,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거든요. 내년에도 이제 올해와 같은 그 선호 지역 위주로의 수요가 쏠리고 있는데, 거기에는 공급을 할 방도가 없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상황들이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학군지라던가 선호도 높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임차 시장, 그런 아파트는 좀 이제 그 물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월세가 급격히 좀 상승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. 반면에 뭐 지금 가장 공급이 많은 뭐 대구를 예를 들면 워낙에 매물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.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가 모두 인구 감소인데, 출산율이 대도시일수록 낮거든요.
그러니까 전국은 지금 출산율이 0.7대인데 서울은 0.5대 정도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계속 서울로 몰려들면은 출산율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택이라는 게 완전 자산화됐거든요. 그래서 지방에 거주를 하면서도 내가 소유를 할 때는 지방에 소유를 하면은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 쪽으로 전부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둔다면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요. 그럼 원베일리나 압구정 재건축되거나 했을 때는 뭐 평당 2억이 아니라 평당 10억 이상 간 아파트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렇지만 지방은 인구가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거기 사는 사람조차 그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국가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방법은 이제 주택연금밖에 없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환금하려면. 늘어나게 되겠죠. 모든 연금이 그렇듯이 뭐 국민연금도 이제 앞으로는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. 주택연금도 이대로 가고 만약에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점점 제도는 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쪽을 어떻게 살릴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요. 이런 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사실 뭐 수도권 서울도 지방도 다 지금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. 굉장히 주택난 심하고 가격도 높고 그리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이런 것들은 글로벌 도시 경쟁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지방은 아예 자산 가치가 없어지니까 국가 경쟁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구매력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거는 반대로 구매 심리는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규제를 했을 때 동시에 구매 심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. 공급 계획이 굉장히 쌓인 게 많거든요. 그래서 그 공급 계획들이 지금 어떤 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사실 국민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. 방대한 공급 계획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지,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면 뭐 3기 신도시든 아니면 LH 매입형 신축 임대든 그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기다리면 나오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재정비 사업이거든요. 지금이라도 이거를 잡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서울의 그 핵심지 외에는 재건축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서울에 잘 가고 있는 뭐 강남권이라던가 뭐 여의도 용산 같은 데는 그냥 두고 잘 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조합원들 분담금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단기간의 공급 대책보다는 그 재정비 사업을 장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, 그러니까 지금 과도하게 잡혀 있는 공사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시공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샘플로 좀 공급을 해본다거나 그동안에 발표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주면서 신뢰도를 회복하고 장기간 풀 수 있는 공급 대책의 로드맵을 좀 완성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.